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주제 1,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대규모로 치루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먼저 알아보면 열강들이 서로 식민지 확대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민족 간의 대립도 있었는데요. 발칸 반도라고 해서 그리스가 속해 있는 이 반도를 우리가 발칸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기 있고 그 옆에 그리스란 나라가 있는데 이 그리스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발칸 반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발칸 반도에서 긴장이 나타났는데 바로 게르만족이랑 슬라브 민족이 충돌한 거예요. 게르만족과 슬라브 족이 충돌했습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독일에 있던 그런 민족이 게르만족이고요. 슬라브족은 러시아 쪽이에요. 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쪽.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자기네 민족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발칸반도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칸반도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지역은 원래 슬라브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랑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반도를 지배한 적이 있는데 오스만은 튀르크족이잖아요. 네, 오스만 튀르크족.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네, 이 지역에는 이제 슬라브족이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들어서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세르비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영향을 받아서 범슬라브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범슬라브주의는 이 슬라브족이 같은 민족임을 깨닫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결속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이 세르비아 같은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네, 여기를 병합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게르만 성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범게르만주의를 또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의 긴장이라는 거는 이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대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사람들은 유럽인들은 언제든지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런 별명이 붙은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동맹을 맺는데요. 삼국 동맹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독일은 누구냐면 독일 제국이에요. 지금의 독일과는 다릅니다. 네, 독일 제국이고요. 독일 제국의 통일 과정 우리가 배웠는데 프로이센이 중심이 돼서 통일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사람이 철혈 정책을 주장한 비스마르크 총리. 네, 그래서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통일을 했는데 프랑스랑도 싸워서 이겼고, 네, 오스트리아도 싸워서 이겼죠.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비렐름 2세 황제가 있었죠. 네, 비렐름 2세. 네, 비렐름 먼저 1세가 초대 이제 황제로서 독일 제국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힘을 합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각각의 정부와 의회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정부와 의회가 있고 헝가리도 의회 정부가 있는데 이 황제는 오스트리아에서 배출하는 형식으로 네,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또, 네, 이 독일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삼국 협상을, 이렇게 맺어서 당시에 이 두 개의, 어떤 연합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네,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네, 사라예보 사건. 그러니까 사라예보 사건이 뭐냐면, 사라예보라는 지역이 이쪽에,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네, 사라예보라는 지역이 여기 있어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의 한 지역이 사라예보 지역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를 병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슬라브족은 굉장히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에 굉장히 과격파가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 보스니아 수도에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한 거예요. 이게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이제 지금 세르비아 청년이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르비아 청년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를 따르고 있었는데, 세르비아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 청년이 일으킨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황태자가 죽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황태자와 부인이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거든요. 그 장면이고, 그리고 이 총을 쏜 세르비아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르비아는 당연히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이쪽에 슬라브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삼국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되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삼국 협상을 맺었으니까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여 만에 유럽의 모든 열강이 참전하는 세계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의 전투는 독일이 일으키는데요.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의 내용을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독일은 팽창 정책, 즉 외부로 식민지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피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결성합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결성을 하고요. 그리고 민족과 종교가 복잡하게 얽힌 이 발칸 반도는 특히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워서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의 범슬라브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르비아의 불만이 상당히 커졌죠. 왜냐하면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였죠. 이런 상황에서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즉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삼국 동맹이었죠. 독일의 지원을 받았고 세르비아는 범슬라브주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1차 세계대전의 전개입니다. 어떻게 전쟁이 전개가 되는지 보면요. 독일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독일의 계획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요. 이걸 슐리펜 전략이라고 하는데 독일의 생각이 이거예요. 만약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다면 대충 이제 독일 전선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서부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동부 전선입니다. 그럼 독일 옆에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리고 이 동부전선을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 나라를 상대로 전선을 구축을 하고 당연히 프랑스는 누가 도와줬을까요? 영국이 도와줬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에 가서 이제 독일과 이 서부전선에서 싸움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독일의 계획은 슐리펜 계획,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생각은 서부전선, 아무래도 독일이 예전에 프랑스를 이긴 적이 있잖아요. 독일 제국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와 전쟁에 승리를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빨리 치고, 즉 서부전선에서 얼른 승리를 한 다음에 이 동부전선으로 모든 병력을 다 보내서 러시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동부전선에서 승리하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쪽으로 진격해서 이쪽 프랑스의 벨기에라는 나라 있거든요. 벨기에를 먼저 빠르게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과 어긋난 게 이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빠르게 승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프랑스를 결국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불가능해졌는데요. 서부 전선의 대표적인 전투들, 마른 전투, 베르링 전투에서 이 독일이 패퇴, 그렇게 막 승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인 참호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참호전은 뭐냐면 병사들이 이렇게 지상에서 싸우기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기관총 같은 게 있잖아요. 기관총을 쏘면 굉장히 많은 총알이 한 번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서 싸우면 이 총을 맞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여기 땅을 이렇게 파서 들어가서 여기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땅을 판 이 부분은 참호라고 부릅니다. 참호. 영어로는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참호를 파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싸우는 건데 여기 이렇게 안에 있다가 얘네가 좀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해서 일로 가서 여기 참호를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만약에 여기 독일군이 있고 여기 프랑스군이 있다 이러면 여기 참호 점령하면 프랑스군 후퇴를 일단 해요. 그러다가 다시 병력을 보강해서 여기 또 점령해요. 그리고 또 일로 가서 독일군의 참호를 점령해요. 그럼 얘네 또 후퇴하다가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호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참호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 희생자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베르댕 전투 같은 경우에는 스케어드가 60만 명의 병사가 죽고요. 솜강 전투는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전투로 꼽히는데 이런 게 참호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기화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이 전쟁이 좀 전개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상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독일을 봉쇄를 해요. 독일을 봉쇄합니다. 독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기 위해서 이 해상에서 독일을 봉쇄하는데 이거에 독일이 어떻게 맞서냐면 잠수함을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유보트 같은 잠수함. 잠수함이 이렇게 물밑으로 가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에 오가는 이런 배들을 다 이 잠수함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공격했던 배 중에 하나가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인데요. 이 영국 여객선이 공격을 당하고 여기 타고 있던 1200명의 탑승객이 모두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고로 죽은 1200명 중에 128명이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국민들을 지금 이렇게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독일을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1917년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세가 동맹국에 불리하니까 삼국 협상으로 이제 가담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참전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또 이 자본주의가 탄탄하게 발전을 해서 이 물자를 공급하는 양이 굉장히 달라요. 무기나 이런 게 생산이 정말 많이 했고요. 당시에도. 그리고 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군인들도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독일 제국이 차례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 전쟁이 1914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몇 년도에 끝나냐면 1918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지막으로 뭐 총공세를 퍼붓고 했지만 오히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연합국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좀 마지막에는 거두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거의 끝날 때쯤 황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좀 반란이 일어나서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의 항복을 선언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일단 참호를 보면은 여기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요. 그럼 되게 이제 습하겠죠? 이 참호 내부가. 그래서 이 물에 이제 뭐 발이 차서 이제 참호족이라고 해서 그 참호병에 걸리는 거예요. 내 발이 좀 썩는다든지 이런 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얘가 습하다 보니까 쥐나 벌레들의 습격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가스, 당시에는 독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화학전으로. 독가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방독면을 이렇게 써서, 방독면이죠. 마스크가 아니라. 네, 방독면을 쓰고, 이런 독가스에 노출이 되면 죽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땠는지는 영화에도 좀 나오는데요. 1917이라는 영화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참호의 모습,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이 전쟁이 얼마나 좀 허망한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자를 군인과 민간이 합쳐서 1,0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200만 명 정도가 부상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인류에서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초반에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빠르게 진격했고,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을 저지하면서 전쟁은 참호전의 형태로 장기화되었습니다.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던 이탈리아는 삼국 연합, 협상국, 삼국 협상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독일이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는 중에 피해를 입은 미국이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 동맹국에 불리해졌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이 차례로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교과서에 나온 활동을 보면요. 루스타니아호 침몰했다고 했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침몰했고,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전투, 연합국 마른 전투에서 승리해서 독일의 진격을 저지하였는데요. 서부 전선에서는 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연합군과 독일군의 참호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댕 전투, 프랑스군과 독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303일간 진행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 군인들의 공동묘지라고 불립니다. 이거 다 서부 전선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동부 전선에 이렇게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막 또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 전선은 좀 전쟁이 좀 금방 이제 러시아가 혁명을 이루는 바에 정신이 없어서 금방 좀 마무리되고 합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 보면은 루시타니아호 침몰이 1차 세계대전에 미친 영향은 미국의 참전이죠.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연합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해보면 먼저 1번 삼국 동맹이 결성돼요. 이거에 맞서서 삼국 협상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요. 독일이 먼저 서부 전선을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승리하지는 못했죠. 전쟁이 참호전으로 장기화됐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영국의 루시타니아호가 공격을 받아서 미국인들이 좀 희생이 돼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루스타니아호 침몰이 먼저고, 그 다음 미국인의 참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제국의 항복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제국주의죠.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 식민지를 차지하는 다툼이 치열했죠. 독일은 팽창 정책을 펼치며 삼국 동맹을 결성하였고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결성하였습니다. 많은 종교와 민족이 복잡하게 얽힌 발칸반도는 갈등이 심했는데,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은 범게르만 주의를 내세워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전쟁 초반 독일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랑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군을 격파했고,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일군을 저지하면서 전쟁은 참호전의 형태로 장기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입어 연합국 측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